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사와디카. 몇몇 사람들이 말해요. 동남아시아 민족은 게을러서 발전을 못해. 농사도 잘 되고 자원도 풍족해. 일 안 해도 놀고 먹는 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런 편견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오해, 편견들이 왜 생겼나, 그리고 그거는 왜 틀렸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초창기 문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인더스, 이집트 이런 여러 문명들이 뒤이어 탄생하고요. 별 연관이 없는 중국에서도 자생적으로 문명이 생겨나죠. 시간 차이는 몇천 년 정도 나지만요. 이런 고대 문명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농사 그리고 가축. 네, 바로 농업혁명이죠. 이 농경사회로의 이행은 그 전에 없었던 잉여자원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잉여자원은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죠. 자원을 생산하지 않고 소모하게만 하는 계급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갈라집니다. 잉여자원이 많지 않던 초기에는 사회 구조가 간단했어요. 많은 고위층을 먹여 살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 혹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좀 더 고도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잉여 생산물과 사회를 관리하는 계급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 생산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은 생산이 정교한 체계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문명을 보면요. 대부분 온대기후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은 지력이 다하거나 아니면 기후 자체가 건조기후로 바뀐 곳이 있지만 당시에는요. 기술력이 거의 없던 고대 인류는 자연적인 요소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자연은 열대가 아닌 온대에 갖춰져 있었죠. 추운 겨울에는 곤충도 버티지 못했고 또 종자를 만들 작물도 그리고 가축도 다양하거든요. 땅도 적당하고요. 하지만 열대는요. 찾아오지 않는 추위 때문에 병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정글이 땅을 뒤덮고 있어서 개간도 쉽지 않죠. 개간을 해도 땅이 비옥하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은 보통 온대보다 강수력이 높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테라이트 토양이기 때문에 지력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메콩강 삼각주처럼 퇴적물이 잔뜩 쌓이는 곳은 다르지만 동남아 전체가 그런 삼각주는 아니잖아요. 수렵 채집은 문제가 없겠지만 자생적으로 어떤 고도 문명을 탄생시키기에는 그리 적절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열대 과일이 아무 데서나 열리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작물과 과일들은 정말 많은 계량을 거친 것들이에요. 절대 아무것도 없는 야생에서 먹기 좋은 과일이 막 쏟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즉, 종자나 작물도 별로 없고 관계 기술도 모자라고 화학비료조차 없다. 꽤 좋지 않죠. 전 근대 시대에는 몇몇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어떤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식량을 생산하는지가 그 인구와 비례했어요. 현재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2.7억, 필리핀 1억, 베트남도 거의 1억, 태국은 7천만.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전근대 동남아시아 인구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요. 사료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가진 노력을 통해 추정해냈죠. 1600년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동시기 일본의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였어요. 전체 동남아와 일본이 이 정도 차이예요. 동남아만큼 넓은 중국은 1억 5천만이었고요. 대도시 인구로 비교해봐도 그래요. 1800년대 중반 방콕의 인구는 5만에서 10만 정도였고 1913년에 이게 36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런던은 1800년에 100만 명, 1900년에는 670만 명까지 늘어나고요. 네, 런던은 좀 사기죠. 대영 제국의 수도니까요. 동아시아, 일본의 에도, 즉 도쿄와 비교해보면요. 에도는 무려 1700년대 초에 인구 100만을 돌파합니다. 동남아시아 인구는 19세기 1800년대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자체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요. 바로 서쪽에서 온 반갑지 않은 침략자들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유럽에서 새로운 제국들이 탄생합니다. 그 전까지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들과는 다른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세계를 정복하는 식민 제국들이요. 이 정복자들은 아메리카에서는
그 자신들이 가져온 전염병을 통해 원주민들의 씨를 말려버렸지만 열대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말라리아, 황열병, 콜레라, 장티푸스, 벌레와 세균, 바이러스들이 백인을 사냥했어요. 어떤 지역은 백인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유럽은 결국 이것도 이겨낼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죠. 결국에 유럽 제국들은 동남아시아와 다른 열대 지방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인도적인 의도는 아니고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목적에서요. 먼저 열대의학이 발달해요. 병을 옮기는 기생충을 탐구하고 그거를 퇴치하는 법,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법. 런던에는 1899년에 열대의학대학원이 설립될 정도였고요. 또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전파합니다. 바나나를 개량하고 남미에 있던 카사바를 가져오고 개량된 관계 기술을 도입하고 또 부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도 줄어들죠. 왜? 식민 제국들이 관리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도 있었습니다. 유럽이 가져온 인구 유입이요. 대표적으로 인도와 중국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의 농업 사회는 유럽 열강들의 침략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곤 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도서부, 해양부 동남아시아로 유입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곳들이요. 중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태국 시리즈의 화교 비디오를 참고해주세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1800년 3500만에 그치던 동남아의 인구는 1900년에 8500만으로 2배 이상, 그리고 2000년에는 5억을 찍습니다. 이 1900년 이후의 인구 폭발은 질소 고정법에서 시작된 화학 비료의 영향력도 크고요. 즉, 동남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풍족해서 문명과 사회의 발전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열악해서 발전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가져온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났지만 더 이상 세계는 그 농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고요. 네, 여기까지가 동남아시아가 과연 풍족했는지에 대해서였고요. 이제는 게으르다는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견은 왜 생겨난 걸까요? 저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여기 오기만 하면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자연적인 더위입니다. 한국도 여름에 엄청 덥긴 해요. 덥습니다만은 진짜 열대지방보다 심한 건 아니죠. 겨울이 추워서 좀 체감이 심하긴 하지만 더위는 노동의 적입니다. 추운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배, 또 러시아 제국은 그 유형자들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짓고요. 소련의 굴라그도 있죠. 솔데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에서 잘 나와요. 하지만 더우면은 인간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이 안 날 뿐더러 그냥 일하다가 죽어요. 더울 때는 그늘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죠. 인간이 몸이 더위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기후는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 문화를 형성합니다. 우중충한 기후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철학과 문학이 발전했고 미치도록 추운 기후에서는 음주 문화가 발달하죠. 더운 지역에서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문화가 태어나고요. 이런 느긋한 문화에서 온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냥 기후 때문에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큰 거는 다음 것들이죠. 두 번째는 산업 환경입니다. 인간의 시간관념은 18세기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태양이 가져다주는 어렴풋한 시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간이 시간을 쪼개고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바로 산업화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체화한 시간적인 근면함은 서구의 산업혁명에서 태어난 거예요.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 기계 관리에 인간을 맞춰야 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은 아직 농업사회고요. 2020년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세계화 도시율은요, 일본이 15위로 91.8%, 한국이 39위로 81.4%였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세계 평균은 이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마주치는 현지인들은 농업사회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케이스가 많고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 시골에서 돈 벌거리를 찾아 올라온 비율이 높죠. 농촌 비율이 높은 시골에서.
고등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았으며 복잡한 산업 사회를 완전 체화해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마주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험은 이쪽 사람들 게을러 이런 게 대부분이죠. 요지는 아주 복잡해진 사회, 도시 사회와 아직 그렇지 않은 농촌 사회의 시간관념, 경제관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사회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고요. 가까운 예가 있죠. 20년 전에 중국에 대한 편견 중 하나로 만만디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냥 다 느긋하고 느리게 처리하니까 발전 못해. 물론 이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편견으로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른 편견은 많이 남아있고 또 다른 편견도 생겨났지만 게을러서 발전을 못 산다는 생각은 없어졌잖아요. 왜? 그만큼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요구하는 산업 구조로 개편되었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니까. 상하이나 선전 같은 대도시로 갈수록 그렇죠. 세 번째,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고요. 또 한국 사람은 눈치 엄청 봅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의 시선을 엄청 신경 써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차도 중경차, 집은 아파트. 사회에서 설정한 트랙에서 나 혼자 뒤떨어지는 거를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거를 받쳐주는 희망도 있었고요. 내가 미친듯이 노력하면은 보상과 성공이 따라올 거라는 희망이요.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뭘 하든 간에 천장은 막혀있고 여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사람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당장 빈부 격차가 심해도 이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사회에 역동성이 있으면은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부자들이,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고 또 그거를 롤 모델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니까. 하지만 중진국 함정에 갇히거나 아직 발전 자체가 되지 않은 나라들,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사다리는 점점 치워져 가는데 소수 부유층이 부를 독점하고 그걸 나눠주지 않습니다.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는 꽉 닫혀버린 죽은 사회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게으름은 당장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노력하고 그거를 미덕으로 삼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죠. 왜 저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 그냥 부유계급을 부러워만 하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 억울하지 않나? 이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한 저성장 지역에 대한 비난입니다. 고대로부터 게으름은 죄악으로 그리고 근면함은 미덕으로 칭송받았죠. 굉장히 지배층의 논리입니다. 왜? 그래야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또 피지배층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게으른 거는 지배층인데요. 피지배층이 하루 대부분을 노동에 쏟을 동안 지배층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잖아요. 산업혁명, 제국수 시대 이후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배하는 국가는 근면해서, 그래서 부유해져서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지배하게 되었다. 피지배 지역의 사람들은 게을러서 뒤처졌다. 그래서 근면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게으른 너네들을. 근면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부지런하다는 게. OECD의 2019년 연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 1등으로 멕시코의 노동자는 1년에 2137시간을 일했습니다. 한국은 1967시간이었고요. 그 뒤를 그리스 1949시간, 칠레가 1914시간으로 쫓아오죠.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은 훨씬 적은 1644시간, 영국은 1538시간, 프랑스는 1505시간, 독일은 1386시간 정도였어요. 근면하다는 인식이 흔하게 박혀있는 독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참 가져다 붙이기 마련이죠. 이런 형태의 게으름에 대한 비난은 시대에 따라 항상 대상이 바뀌어져 왔어요. 100년 전에는 일본을 방문한 백인들이 말했죠. 일본인들은 게을러, 발전할 수 없어. 또 그런 백인들 혹은 그 비난을 들은 일본인들은
다시 조선인에 대해 게으르다고 평가했고요. 근데 1960, 70년 고도 성장을 이룬 일본인들은 어느 순간 일벌레라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또 대한제국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은 게으르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몇십 년 뒤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갑자기 게으르던 일본인들이 어느 순간 부지런한 DNA로 바뀌었나요? 조선은 게을러져서 망했고 또 그 땅에 사는 똑같은 피를 가진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부지런하게 변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나요? 그럴 리가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사회의 발전은 그 지역, 사회가 가진 지정학적 요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민들의 기질은 그 환경이 주는 압력에 의해서 형성되죠. 태생적인 DNA가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은 지금 내가 잘 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운이 좋았지, 우리 땅이 입지가 좋아서 그래 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역시 우수해 이런 방향에서 찾게 돼요. 그래야 내 덕이 되니까. 그게 더 사람들에게 뽕을 넣어주는 설명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으름에 대한 담론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남아있어요. 저성장 지역을 향해서. 동남아시아는 게을러서 발전을 못해. 그리스, 남유럽 경제위기? 걔네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타자인 우리가 보기에 아직 저성장 상태 혹은 중진국 국가들의 사람들이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원인이 아닌 결과란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 제가 꼽은 이유들요, 날씨, 산업구조, 사회구조, 저성장 지역에 대한 비난, 이 4가지 요소는 꼭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대기후의 더위는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죠. 산업구조, 다른 지역에도 다른 대륙에도 도시화 안 된 곳은 많아요. 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회구조도 그렇고요. 진위 개수로 봐도 동남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심하지만 세계 최악 이 정도는 아닙니다. 태국은 진위 개수로 보면 미국보다 낮고 남미는 아예 시뻘겋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생기고 재생산되는 이유는 단순하게요, 그곳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가깝잖아요. 가서 사업하려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거기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도 하고. 동남아시아는 동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다른 지역이니까요.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열대기후 국가들, 가나, 감비아, 콩고, 동남아시아보다 더 못 살고 그렇죠. 태국은 남아공보다 1인당 GDP가 높고 말레이시아는 쬐끄만 휴양지인 세이셸을 제외하면은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 1인당 GDP가 1등이에요. 또 부족, 군벌끼리 전쟁, 내전도 엄청 하고. 아메리카 쪽도 그렇습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빈부격차 엄청나고 치안도 안 좋고 경제를 발전시킬 동력도 모자라고. 아프리카보다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우리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 사람 아니면 콜롬비아 사람 얼마나 만나겠어요. 지도로 바라보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볼 때 그냥 저 민족이 게을러서 발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안정되기 힘든 이유, 유럽 열강들이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국경을 그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경제적 식민지로 착취하고 있기도 하고, 남미가 불안정한 이유, 미국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 쓴다고 막 뒤집어 엎어서 그래.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대지주 계급이 아직 유지돼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마약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람 탓을 하진 않아요. 왜? 안 만나봤으니까. 대신 중남미를 앞마당으로 두고 거기서 많은 히스패닉들과 자주 마주치는 어떤 미국인들은 우리랑 다르게 편견을 가지죠.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 게으른 사람들,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현재만 생각해. 몇몇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반대로 그 히스패닉에 대한 편견을 가진 미국 사람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은 적을 거고요. 왜? 이쪽 지역 사람을 마주할 일이 잘 없으니까. 네, 그래요. 오늘의 비디오는 제 생각이에요. 짧은 비디오를 통해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쉽게 바뀌진 않겠죠. 다른 집단에 대한 경계와 일반화는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니까요. 어디에 어떤 문화 아니면은 사람의 행동,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태생적으로
핏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것만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러면은 미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였습니다. 거쿤카.